안녕하세요. 화상관제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례백선 중에서 조금 개인회생과 관련된 판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입니다. 권민재 판사님, 옛날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많이 하신 판사님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는 2014년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여 2014년 10월 7일 가용소득을 17만 2천 원으로 변제기간은 60개월로 이제 인가받았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변제기간이 상한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죠.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6개월 지난 서울회생법원이 2018년 1월 8일 이제 지침을 내렸죠. 기존에 인가된 사건에 대하여 변제기간의 단축을 허용하는 업무 지침을 제정 시행하자 채무자는 2018년 2월 1일 변제기간만 47개월로 변경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2018년 5월 16일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인가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즉시 항고를 하였고 2018년 9월 13일 항고 기각 결정이 있었고 채권자가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위반, 법적 안정성 침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이해관계인 사이의 형평성 침해 등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안이 불인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항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습니다. 채권자한테 유리하게 됐죠. 채무자인생법 619조 1항에 보면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기도 시기는 제한하고 있는데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다. 개정법 부칙 규정의 취지 및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법 개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단축하려는 변경안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심리 판단해야 된다. 또한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생법 614조 정한 다른 인가요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든가 최저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 이런 요건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채무자회생법 619조 1항은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주체하고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만 하고 어느 때 언제 이런 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출 기한만 언제까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안이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인가 후 사정명령이 필요한지 변제기간을 단축한 법률 개정이 인가 후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 결정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함을 전제로 인가 후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5년이 이제 3년으로 변했죠.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했죠. 대상 결정은 변경 사유 없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 수행이 매우 곤란해지죠.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을 수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죠.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필요하고 개정법 부칙의 취지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개인회생 채권자 등 이해관계의 신뢰가 개정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을 제한한 것이라는 점을 논거로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엄청 손실이 있었죠. 3년으로 변경됐으니까
너도 나도 다 단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깨지는 바람에 나중에 물론 국회에서 이제 변경을 했죠. 또 검토 변제계획 변경이라 하면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뭐 소득이 줄었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뭐 부양가족이 늘었다든지 그다음에 뭐 장애가 생겨서 근로소득이 갑자기 아니면 사업소득이 뭐 축소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은 그야말로 변경하는 겁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은 변제계획안과 달리 채무자 외에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변제계획 변경안은 채무자 외에 회생위원, 개인회생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고 제출기한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 채무자회생법 619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법인회생, 일반회생에서 이걸 회생이라 그러죠. 2편. 회생 절차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규정 취지가 다르죠. 회생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를 이제 판례에 의해서 뭐 회사의 어떤 경영이 어려웠다든지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든지 뭐 미국에서의 어떤 무역 규제로 인해서 갑자기 수입이 줄었다든지 뭐 요소수 부족 사태 같은 것도 해당되겠죠.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다르죠. 이와 같은 규정 형식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시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필요한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 외에 별도의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으나 개인회생 채권자 등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그러니까 채무자가 했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가 요건은 맞으면 되고 별도의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으나 개인회생 채권자 등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을 때는 현저한 사정 변경 등 변경이 필요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견해. 채권자들이 변경하는 건 주로 저거겠죠. 이 사람이 소득이 갑자기 뭐 틀을 흔들 정도로 증액됐을 때 아니면 사업소득이 뭐 작년보다 현저하게 증가됐을 때 더 많이 갚으라는 취지로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겠죠. 이때는 필요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견해예요. 사정 변경은 인가 당시 발생한 것을 예상치 못했던 정도여야 한다는 견해. 그렇죠. 사정 변경이라는 게 좀 예상할 수 없었던 거, 그렇죠? 큰 어떤 경제적 변동, 신상 사업 규모의 뭐 큰 변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시적으로 사유의 제한이 없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어야 되겠죠. 변제계획의 변경이란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채무자회생 규칙 91조 제3호에서도 변제계획의 변경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 사유는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619조에서 1항에서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생 절차와 달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변경 사유는 가능한 좀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회생 절차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인정하자. 변경 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도 인가 결정 후 법률 개정으로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한 것이 5년을 3년으로 단축했죠.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죠. 변제기간의 상한이 8년이던 구 채무자회생법 2004년에서 2006년 4월 1일 전에
한 2년 정도 시행되던 채무자회생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8년이었어요. 이때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통합도산법이죠. 2006년 4월 1일 시행으로 이때는 변제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거든요. 상한을 5년으로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사건에서 그때 대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그러니까 이때 인정 안 해줬죠. 대상 결정도 이 대상 결정도 다시 5년에서 3년으로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 결정이 그때 많이 까였죠. 변제기간을 단축한 개정 이유는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개인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5년이라는 변제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반성적 고려를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은 채무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변제기간이 3년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뭐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일반적으로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국회가 통과시켰으니까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3년으로. 이와 같은 합의가 변경된 상황에서 이미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이유로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수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법 개정 1년 전에 5년으로 받은 사람 억울하죠. 그렇죠. 조금만 늦게 한 사람은 3년으로 끝나는데 자기는 조금 한 6개월 뭐 몇 개월 빨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5년을 속박을 하다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혹하고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에도 맞지 않는 점.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이 상한만 정하고 있지 하한은 정하고 있지 않죠. 3년에서 지금 5년입니다. 뭐 1년, 2년 6개월 이거 하한은 정하고 있지 않죠.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회생절차 인가결정과 달리 권리변동 효력이 없죠. 인가결정에 대하여 인가결정의 부속력을 강하게 인정할 필요가 없죠. 권리변동의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선. 채권자들의 기대이익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죠. 실무상 개정법 시행 전에 인가결정을 받지 않은 채무자의 경우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한 변제기간에 대해 인가결정을 했는데 개정법 시행 전에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각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에 신속하게 응하여 절차가 빨리 진행된 채무자는 오히려 장기 절차의 진행이 늦어진 채무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됐죠.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는데 법 개정이 나중에 있어서 자기는 5년으로 확정됐는데 느릿하다가 법 제대로 보정도 안 하고 하다가 늦게 했는데 법이 딱 개정되는 바람에 이 사람은 3년의 혜택을 받아요. 그렇죠? 뭔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계획 변경 사유는 폭넓게 인정하자. 회생계획과 달리 회생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뭐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변제계획 변경 사유는 좀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춰보면 법률의 개정도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이게 이제 판사님이 대법원 판례를 좀 까고 있는 거죠. 다만 법률의 개정이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614조 그 요건, 인가 요건이 있죠. 모두 충족해야 된다.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그 다음에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 그죠? 뭐 공정 형평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수행 가능성의 원칙, 이런 청산가용 최저 변제 금액, 그죠? 대부분 문제되는 게 가용소득 전부제공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제공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중간에 재산이 증가됐을 때 청산가치를 다시 산정해요. 그때 그 청산가치 이상을 보존을 해줘야죠. 바뀐 기간을 짧게 해서라도 내겠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뭐 기간을 다시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변경한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1심과 항고심은 이와 같은 요건에 대해서 아무 심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변경 계획이 필요하다.
항고심 결정을 파기한 대상 결정의 결론 자체는 타당한데 이 사유를 안 본 거죠. 법률의 개정 단축한 5년을 3년. 예전에 대법원은 또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때 5년을 대법원 사고가 막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법률의 개정은 형법에서도 그렇게 보죠. 형법에서도 법률의 개정은 그 뭐죠? 그 옛날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데서 제외를 하고 있죠. 형법에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단순하게 8년에서 5년, 5년에서 3년으로 그 단축된 거는 변경을 할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좀 일반 개인회생 채권 채무자들한테 좀 불리한 결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상 결정으로 통일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아주 혼란스러웠던 실무가 정리된 점이 큰 이의가 있다. 뭐 서울해생법은 실무 지침으로 해서 5년을 3년으로 해주고 뭐 지방에서는 또 안 해주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서울처럼 안 해주냐?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기간만 단축하지 말고 그 나머지 보장 원칙을 준수하는지를 심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큰 의미가 있죠.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변경 사유 존재를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입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개인회생 절차는 전적으로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최초의 변제 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미국 연방파산법상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개인 파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어 이 절차 전환이 인정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명시적으로 절차 전환이 인정되지 않아 서울해생법원에서는 절차 전환을 판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계획안을 짜왔는데 가용소득이 좀 너무 적고 변제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억지 춘향식으로 짜왔다. 그러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변제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회생을 신청하십시오라고 절차 전환 권고를 내리고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절차 전환 신청서를 하면 별도로 파산 신청서를 쓰긴 써도 당일 그 같은 재판부에서 파산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같은 판사가. 관제인도 그 재판부에 소속된 관제인한테 바로 배당을 하죠. 그럼 바로 회생에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제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걸 다 조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환가할 거 있으면 환가하고 환가할 거 없으면 또 넘어가고 바로 폐지가 되고 다시 또 변호사 선임해서 비용 들여서 또 선고받고 이러면 기간을 몇 달 단축할 수 있죠. 한 5, 6개월, 4,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4개월 이상. 절차 전환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파산법을 뭐 이제 실무상 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는데 그 제도를 지금 운용 의미를 살리고 있는 거죠. 변제계간 변경에 대응할 수 있으나 채무재생법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한 절차 전환이 없죠. 대응이 없는 점.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수행의 의사가 중요한데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 혹은 회생위원이 개입을 해서 변경 계획을 했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을 때는 좀 심각하죠. 그래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자를 채무자로 한정하도록 법률의 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각주 17에 이제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아울러 대상 결정과 동일한 사안으로 개인회생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고 면책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면책계획이 활동된 경우 인가결정 항고는 부적법하다.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경안이 필요한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계획 변경에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요하는지 여부. 변경이 필요한 사유는 사유는 필요하지만 좀 폭넓게 허용을 하자.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실직, 장애, 부양가족의 변경, 재산이 변동, 그죠? 이런 거지만 이 법이 8년에서 5년, 5년으로 3년 이것도 좀 허용해 주자. 이게 이제 이 판례 평석의 요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좀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죠? 그리고 이제 향후 법률을 개정을 해서 채무자만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일본처럼 법을 좀 개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3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런 논란은 없죠. 지금은 이제 5년에서 3년으로 이제 6월 13일부터 시행되니까 벌써 3년 됐죠. 5년에서 3년으로 3년이 원칙이고 이제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범위가 개정됐죠.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15억. 일반 담보, 무담보 채무 5억에서 10억, 담보부 채무 10억에서 15억. 그 다음에 이제 면제재산 범위를 5월 10일 날 개정을 했죠. 그래서 서울은 5천.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령, 그 다음에 김포, 세종, 화성. 여기는 4,300.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광역시, 과밀억제권령에 속하지 않은 광역시는 2,300.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시군구는 2,000. 이런 식으로 해서 4단계로 다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이 점점 그리고 이제 올 1월 달에는 취업 확자금 상한 특별법 1월 1일부터 시행됐죠.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도 면책되고 개인회생에서는 예전부터 면책됐지만 개인 파산에서도 면책되는 걸로 이게 지금 채무자회생법이 점점 채무자 친화적으로 지금 이제 변경됐고 남은 과제는 이제 절차 전환하는 거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면은 훨씬 더 빨라지겠죠. 법으로 강제하는 거니까 지금은 서울에서만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지방에서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